사건 번호 2024 ABG. 이것은 실제 사건. 2024년 미국 애리조나주 11살 소년 앤드류 쿤즈가 집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비비총을 들고 버려진 낡은 차를 향해 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오후였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차 안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살인벌 벌집이었습니다. 비비총 소리에 벌집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수백 마리의 벌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앤드류는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벌떼가 더 빨랐습니다. 온몸에 벌침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400발, 500발, 셀 수도 없이 많은 침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벌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벌에 한 번만 쏘여도 위험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발을 맞은 겁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쏘이면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앤드류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고 온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었습니다. 드래곤볼 Z의 베지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사. 최고의 힘을 끌어내는 캐릭터. 앤드류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베지터다. Full Force Power. 벌침이 온몸에 박힌 상태로, 알레르기 반응이 온몸으로 퍼지는 상태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상태로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나는 베지터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태를 살핀 의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앤드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완전히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앤드류는 찾아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앤드류지만 베지터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우연이겠지? 설마 만화 캐릭터를 떠올린 게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을까? 하지만 의사들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앤드류가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확신이 나는 베지터다 라는 외침이 실제로 그의 몸 안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이 편안한 상태일 때 혈액속 아드레날린 수치는 최대 0.17 정도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벌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때 맞는 응급주사 에피펜을 맞으면 이 수치가 0.4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극도의 믿음과 확신 상태에서는 이 수치가 39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에피펜의 무려 100배입니다. 앤드류가 베지터를 믿음으로써 자기 몸이 스스로 응급주사의 100배에 달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그를 살렸습니다. 믿음이 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3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마음 먹는 것이 몸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논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일을 열겠습니다. 수사는 또 다른 사건 파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57년 미국. 한 남성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트 씨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리던 크레비오젠이라는 약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약이 암을 고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씨는 담당 의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 약을 써달라고. 의사는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써주기로 했습니다. 크레비오젠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만 하던 종양들이 빠르게 작아졌습니다. 의사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종양이 절반이 됐습니다. 10분의 1이 됐습니다. 결국 라이트 씨는 퇴원했습니다. 3개월 시한부였던 그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공식 발표였습니다. 크레비오젠은 효과가 없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완전한 가짜약이었습니다. 라이트 씨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처음보다 더 빠르게. 라이트 씨의 담당 의사는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라이트 씨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크레비오젠이 나왔습니다. 이전 것보다 훨씬 강력한 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주사했습니다. 순수한 소금물이었습니다. 아무런 약도 아닌. 라이트 씨의 종양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공식 최종 발표가 나왔습니다. 크레비오젠은 완전히 효과 없는 가짜약이었습니다. 라이트 씨는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2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약이 종양을 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소금물이 종양을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이트 씨의 믿음이 종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것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마음이 약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오늘 수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계속 팠습니다. 이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 현상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고 논문으로 증명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 미국 텍사스 베일러 의과대학 정형외과 의사 브루스 모슬리가 특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 실제 수술, 무릎 안을 씻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실제 수술, 다른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 가짜 수술. 가짜 수술 그룹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마취를 했습니다. 실제로 피부를 조금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꿰맸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어느 그룹인지 몰랐습니다. 2년 후 결과를 봤습니다. 세 그룹의 통증이 줄어든 정도가 같았습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그룹이 실제 수술을 받은 그룹과 똑같이 나아진 겁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말했습니다. 수술 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농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2024년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연구팀이 뇌 사진을 찍으면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나을 것 같다는 기대감만으로 뇌 특정 부분이 실제로 켜졌습니다. 뇌가 켜지면 몸이 반응합니다.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해집니다. 스트레스 물질이 낮아집니다. 약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화학 반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앤드류 소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백발의 벌침을 맞고 나는 베지터다를 외쳤던 그 소년. 그의 몸 안에서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뇌를 켰고 뇌가 몸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피펜의 100배에 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라고. 그게 그를 살렸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뇌가 어떻게 몸을 지배하는 걸까요? 수사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 몸은 기계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 몸은 기계처럼 움직인다. 이 생각이 현대의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고친다.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채운다. 나쁜 균이 들어오면 죽인다. 몸을 기계처럼 다루는 방식. 그런데 라이트 씨의 종양이 소금물에 줄어든 사건은 이 생각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기계는 믿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씨의 몸은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유전자가 운명이다. 20세기 내내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부모가 당뇨이면 당신도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타고난 DNA가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유전이니까. 그런데 2024년 연구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7일 동안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는 훈련을 한 후 유전자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뇌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역이 강해졌습니다. 뇌의 연결이 달라졌습니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전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스위치 같습니다. 유전자는 스위치예요. 켜고 끄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감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 마음과 몸은 별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과 마음을 챙기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게 건강이고 명상이나 기도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런데 뇌과학은 이 경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뇌는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통해, 호르몬을 통해, 연역세포를 통해. 뇌가 명령을 내리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생각과 믿음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이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편해야 몸이 건강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병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살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말들. 그런데 그냥 좋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는 그냥 위로의 말처럼. 하지만 이것이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측정되고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관점 하나를 빌려올 겁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이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수식도 없고 어려운 개념도 없습니다. 딱 하나의 실험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우리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1909년 영국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두 개의 좁은 구멍이 뚫린 벽을 향해 쏘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알갱이들은 물결처럼 퍼지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그런데 어느 구멍으로 통과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하자 알갱이들이 딱 하나의 구멍만 통과했습니다. 보는 순간 행동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와 누군가가 볼 때 알갱이의 상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신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아프다고 믿으며 몸을 바라보는 것과 나는 건강하다고 믿으며 몸을 바라보는 것에 실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몸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과 기대감은 뇌와 몸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만드는 물질, 통증을 줄이는 물질, 면역을 높이는 물질을 포함해서 30가지가 넘는 물질이 실제로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기대감에서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의 연구입니다. 1979년 그녀는 70대 노인들을 데리고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들을 일주일 동안 1959년처럼 꾸며진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음악도 1959년 음악, 뉴스도 1959년 뉴스. 모든 것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활해보세요. 일주일 후 측정값들이 바뀌었습니다.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눈이 더 잘 보이게 됐습니다. 귀가 더 잘 들리게 됐습니다. 손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몸의 나이가 실제로 젊어진 겁니다. 생각이 몸을 바꿨습니다. 엘렌 랭어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이 연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건강을 위해 몸을 챙겼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그것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을 지배하는 뇌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내 몸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매일 몸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3000년 전에 이미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나쁜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삶의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3000년 전 말씀이 2024년 네이처 논문이 증명한 것을 이미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뇌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기쁨을 만드는 물질이 나옵니다. 면역이 강해집니다. 몸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 물질이 쏟아집니다. 오래되면 면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뼈 밀도까지 실제로 낮아집니다. 3000년 전 말씀이 현대의학 교과서를 먼저 쓴 셈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영혼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몸 전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몸이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소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11살 소년이 나는 베지터다를 외쳤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죽음 대신 살아남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뇌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뇌는 몸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피펜의 100배에 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라고. 과학이 발견한 것을 말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방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논문이 증명한 것들로만 드릴게요. 처방 첫 번째, 몸에 보내는 신호를 바꾸는 것.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그룹과 그냥 하는 그룹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룹에서 혈압, 체중, 체지방 수치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같은 운동, 같은 횟수, 같은 시간. 하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이것이 내 몸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내 몸이 지금 더 건강해지고 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이 아닙니다. 뇌에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가 실제로 다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믿음의 언어이기 이전에 뇌과학이 증명한 건강의 처방이었습니다. 처방 두 번째. 걱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 스트레스 물질인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으면 몸이 무너집니다. 면역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불규칙해집니다. 뇌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2021년 예일대학교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같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물질 수치가 달랐습니다. 이 상황은 나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이 상황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 스트레스 물질 수치가 유의미하게 달랐습니다. 걱정 자체보다 걱정을 바라보는 방식이 몸에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상황이 나를 해치고 있다 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로 단 한 문장의 변화가 뇌가 몸에 보내는 신호를 바꿉니다. 처방 세 번째. 기도와 감사를 건강의 시간으로 다시 보는 것.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으세요. 기도를 하시고 감사를 드리시죠.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2022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거나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들의 몸속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2023년 감사 연구입니다. 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그룹에서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담당하는 앞부분이 활발해집니다. 스트레스 물질이 낮아집니다.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물질이 나옵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해집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뇌과학적 건강관리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몸 전체를 지배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쓴 것을 2022년 하버드가 증명했습니다. 과학이 발견한 것을 말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ABZ. 수사가 종결됩니다. 앤드류 소년이 살아남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베지터다. 나는 버틴다. 나는 살아남는다. 그 신호가 뇌를 움직였고 뇌는 몸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응급주사의 100배에 달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라고. 믿음이 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비를 살 소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이트 씨의 종양이 소금물에 줄어들었습니다. 가짜 수술이 실제 수술과 똑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70대 노인들이 생각만으로 몸이 젊어졌습니다. 모두 같은 원리였습니다. 뇌가 몸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뇌는 생각과 믿음과 감정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평생 몸을 챙겼습니다.
좋은 음식, 운동, 검진. 그것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을 지배하는 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매일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내 몸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와 지금 이 구절을 읽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생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3,000년 전 말씀이 2024년 네이처 논문보다 먼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게 실제로 이렇다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이 믿음이 힘이 세다고. 자, 우리 이제 많은 돈을 주고 건강식품을 사 먹기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사건 파일을 닫겠습니다.